침묵의 두 글자가 결국은 조롱까지 만드는 가정의 파괴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분TV입니다. 이것 때문에 조론을 선택했다? 소유물은 가정의 파괴범이다. 항혼이 되어서 이혼한 자녀들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의 돌파구가 조론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나름대로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서 조론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아보자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짜의 생활을 즐기면서 남은 인생을 구겨진 인생이 아니라 쨍하고 해뜨는 날처럼 살자는 뜻에서 조론을 선택을 합니다. 부부관계가 순탄하지 않다면 이것 또한 나름대로의 방패가 될 수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 조론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으며 몇 분은 조론이 자연스럽게 이혼 아닌 이혼으로 이어진 분도 있습니다. 이혼과 조론 어떤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물과 구름이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정년퇴직을 하고 아내를 소유물로 착각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였어요.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뒹굴거리며 삼식이 노릇과 잔소리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런 상황이라면 부부 금슬이 아무리 좋다 해도 부부는 싸움의 전쟁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옛날부터 남편은 출근했다가 저녁에 만나야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싸운다는 어르신들의 말이 딱 맞습니다. 결혼하기 전 부부의 생활은 이렇습니다. 몸의 세포가 변하듯 나도 변한다. 남편은 아내를 전용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시키는 대로 복종을 해야지 말대꾸를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말대꾸를 하면 대꾸를 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대꾸를 안 하면 바보 취급을 한다고 하니 어느 장단의 춤을 추겠는가. 아내가 조론을 하고 후회를 하는 것이 침묵이라는 단어예요. 침묵의 두 글자가 결국은 조론까지 만드는 가정의 파괴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 중에서 남편은 변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있는데 당신은 왜 변했냐고 따지는 남편.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며 세상이 변하듯 배우자도 변하는 것이 당연한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포기를 해야 되겠죠. 남편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우겨대면서 아내를 이기려고 하니 해결책은 없으며 바람직한 부부관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에 승자와 패자가 어디 있어요. 무승부로 끝나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 안에 가둬놓고 남편이 원하는 조각상을 만들려고 하니 싸움만 하는 것이죠. 아내가 서로가 몇 년 뒤면 저승길 갈 사람들인데 길을 들인다고 하면 남편은 천년만년 살 것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댄다고 툭하면 변했다고 옛날 같지 않다는 둥, 한마디로 아내는 말 못하는 아이처럼 남편의 눈치만 슬슬 보면서 숨을 죽이듯 살아가니 하루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특히 남과 비교하는 남편입니다. 남편은 말끝마다 드라마를 보고 저 아내는 남편한테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는 둥 꼬투리나 잡고, 친구 부인은 남편이 말만 하면 말이 끝나기 전에 알아서 척척 해준다는 둥 기분 나쁘게 꽈배기처럼 비비 꽈서 말을 합니다.
반대로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감지 덕지라고 하는 남편, 이런 말을 하면 없는 정도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부처님도 돌아 앉아요. 누가 참고 살겠어요. 싸움을 통해서 끝장을 내듯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나면 남는 것은 상처투성이로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이렇게 싸움과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싸워봤자 남는 것은 서로가 상처투성인데 무엇으로 누가 치료를 해줄 것인가?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를 해준다면 입원을 해서라도 치료를 받지만 그것도 아니고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상처가 곪아서 터지고 터져서 치료도 안 되고 스스로 자신이 무섭다고 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졸혼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인분이 전원 생활을 하시는데 남편이 몸이 아파서 다시 올라왔어요. 저의 사정을 알고 그곳에서 살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졸혼을 선택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모든 것에 적응하기가 힘이 들었지만 1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다고 하네요. 전에는 졸혼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경험을 하고 살아보니 그리 나쁘지는 않고 이혼 대신 하나의 돌팔구가 되는 것이라면서 찬성을 합니다. 졸혼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니 모든 것이 친구가 된다고 하네요. 새, 구름, 잡초, 벌레, 들꽃 이런 자연을 돌보니 이런 친구들 덕분에 심심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과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은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고 내가 뿌린 만큼 거둬들인다고 합니다. 이곳에 와서 생활이 바뀐 것이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이 생겼으며 전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목구멍까지 가득 차서 늘 폭발할 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마의 행복한 모습 처음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고 졸혼도 자녀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산다면 침묵보다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부부간의 대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인가? 서로 이마를 맞대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상대가 힘들어할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잡아주는 것이 부부입니다. 침묵은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부부간의 소통이 없으면 침묵은 가정의 파괴범이 될 수도 있어요. 부부는 믿음을 비롯하여 세상에 서로가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가 응원을 하고 있다면 행복한 부부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본인의 소유물로 착각을 하고 쟁취를 한다면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부부를 만드는 것 또한 예방이라는 것이 최우선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